안녕하세요. 62세 된 김정호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유튜브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들이 가르쳐줘서 이제 조금씩 보는데 특히 건강 관련 영상들 많이 찾아보게 되네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허리 통증과 잠자리에 관한 얘기예요.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허리 아프면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정말 큰 오해입니다. 저도 그 오해 때문에 고생 좀 했거든요. 제가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일을 하고 있어요. 격일제로 야간 근무를 하는데 오후 6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6시에 퇴근하는 일이죠. 젊은 분들은 야간 근무라고 하면 힘들어 하실 텐데 저는 나름 적응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뭐 처음엔 힘들었지만 말이에요. 사실 저는 원래 다른 일을 했었어요. 22세부터 58세까지 36년간 중소건설자재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거든요. 자재 발주하고 재고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그런데 그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구조 조정을 하게 됐어요. 58세에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죠.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직 정년까지 2년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나가라니. 그날 밤은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의외로 담담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 퇴직금도 받았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퇴직금으로 7,8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 마침 아들이 군 제대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치킨집을 차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요즘 치킨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던데 한번 해볼까요? 고민 끝에 5천만 원을 아들 사업 자금으로 줬어요.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하고 싶다는 일이면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죠. 배달 주문은 늘었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임대료며 인건비며 부담이 커지더라고요. 결국 1년 반 만에 가게를 정리하게 됐어요. 아들이 울면서 전화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괜찮다,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죠. 저축해둔 돈도 거의 바닥나고 전세 만료는 다가오고 결국 전세자금 대출을 8천만 원 받아야 했어요. 그때 아내가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구해왔어요. 여보, 나도 이제 일해야겠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59세에 처음 나간 직장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아내 월급 95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죠. 제 국민연금 52만 원 합쳐도 부족했어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만 월 30만 원이 나가는데 생활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결국 저도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60세 가까운 나이에 사무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그래서 선택한 게 경비원 일이었어요. 처음엔 체면 때문에 망설였죠. 36년간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경비실에 앉아 있으려니.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관리사무소장이 요즘 경비원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하시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월급은 130만 원이었어요. 격일제라 한 달에 15일 정도 근무하는 건데 야간 수당 때문에 시급이 좀 높았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야간에 12시간 계속 앉아 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낮에는 잠을 자야 하는데 소음 때문에 깊이 못 자고.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특히 밤 근무 중에 계속 앉아있기가 힘들어졌어요. 허리를 펴고 싶어도 경비실이 좁아서 제대로 스트레칭하기도 어렵고. 같이 일하는 선배 경비원분이 그러더라고요. 김형, 허리 아프면 딱딱한 데서 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허리 아팠을 때 바닥에서 잤는데 좀 나아졌어요. 그 말을 듣고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정말 그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허리 디스크에는 딱딱한 침대가 좋다. 바닥에서 자면 척추가 곧아진다. 이런 내용들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저희 집 침대가 너무 푹신한 것 같더라고요. 15년 전에 산 건데 스프링이 많이 꺼져서 누우면 몸이 푹 들어가거든요. 그날부터 거실 바닥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이불 하나만 깔고 딱딱한 바닥에 누워서. 처음엔 등이 아팠는데 이게 치료되는 과정이겠지 생각했어요. 인터넷에서 처음엔 아프지만 적응하면 좋아진다는 글을 봤거든요.
아내가 여보 그렇게 자면 감기 걸린다. 침실로 들어와서 자라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허리 아픈 거 고치려면 이렇게 자야 해. 그렇게 한 달을 바닥에서 잤어요. 그런데 허리는 더 아파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고 특히 허리가 더 아팠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참으면 좋아지겠지 하면서 계속했어요. 저는 원래 참고 견디면 낫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군대에서도 그랬고 직장에서도 그랬고. 하지만 2달째 되니까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야간 근무 중에도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어요. 주민들이 경비원 아저씨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결국 아내가 강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러다가 큰일 난다. 병원 가자. 저는 여전히 병원비 아까워서라고 했지만 아내가 건강 잃으면 돈으로도 못 산다며 설득했어요. 동네 정형외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결과를 보니 요추 4번 5번 사이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와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주무세요? 그래서 바닥에서 잔다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의사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딱딱한 바닥은 척추 주변 근육을 더 긴장시킵니다. 특히 어르신 나이에는 근육이 예전만 못하거든요. 너무 딱딱한 곳에서 자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져요. 그럼 어떻게 자야 하나요? 적당히 단단한 매트리스가 좋습니다. 몸이 너무 들어가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그리고 바로 누워서 자시고 무릎 밑에 베개나 쿠션을 받치시면 허리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물리치료도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3주 정도 꾸준히 받으시면 많이 나아질 겁니다. 물리치료비가 부담되긴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회당 5,000원 정도였어요. 주 3회씩 3주간 받았는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준 매트리스도 샀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중간 정도 단단함의 매트리스가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희 집 경제 상황으로는 부담이지만 건강을 위해서 투자했어요. 새 매트리스에서 자기 시작하고 무릎 밑에 작은 베개도 받쳤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확실히 허리가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간단한 스트레칭도 틈틈이 했어요. 경비실에서도 할 수 있는 목과 어깨 돌리기, 허리 비틀기 같은 거요. 한 달 후에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관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스트레칭 하세요. 정말 그때 깨달았어요. 참고 견디는 것이 항상 답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인터넷 정보를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것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고집이 세웠던 것 같아요. 아내가 침실로 오라고 할 때 들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요즘은 허리 통증이 많이 나아졌어요. 야간 근무도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하고 있고요. 물론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어요. 같이 일하는 경비원 분들한테도 제 경험을 얘기해줘요. 허리 아프다고 바닥에서 자지 마세요. 저처럼 더 아파집니다. 그분들도 처음엔 예전부터 그렇게 들었는데라고 하시지만 제가 직접 겪은 얘기를 들으시면 납득하시더라고요.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대 분들은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해요.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는데 나이 들면 한번 다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요즘 저는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출근 전에 5분, 퇴근 후에 5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꾸준히 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잠자리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매트리스 살 때도 직접 누워보고 샀어요. 너무 푹신한 것도 안 좋고 너무 딱딱한 것도 안 좋고 적당히 몸을 받쳐주는 정도가 좋더라고요. 아내도 처음엔 20만 원이나 주고 매트리스를 사나 했는데 지금은 그때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해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세대는 참고 견디면 된다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하지만 건강만큼은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인터넷 정보도 조심해야 해요. 물론 유용한 정보도 많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거든요. 특히 무조건 이렇게 하면 좋다는 식의 극단적인 정보는 의심해 봐야 해요. 제가 바닥에서 잤던 것처럼 말이에요.
딱딱한 곳에서 자면 무조건 좋다는 건 잘못된 정보였거든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개인차가 있다고 해요. 어떤 분은 조금 딱딱한 게 좋고 어떤 분은 조금 푹신한 게 좋고. 그래서 직접 전문의와 상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처음에 비하면 횟수를 많이 줄인 거죠. 유지 차원에서 받는 건데 한 달에 2만 원 정도 들어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긴 하지만 허리가 다시 나빠질 생각하면 그 정도는 투자할 만해요. 건강 잃으면 정말 돈으로도 못 사니까요. 요즘은 야간 근무할 때도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해요. 경비실이 좁긴 하지만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목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허리 비틀기 이런 거요. 처음엔 주민분들이 신기하게 보시더라고요. 경비원 아저씨 운동하세요? 네, 허리 때문에 스트레칭 좀 해요. 그랬더니 그럼 저희도 따라해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새벽에 운동하러 나가시는 주민분들과는 건강 얘기를 많이 나눠요. 60대, 70대 분들이 대부분인데 다들 어디 한 군데씩은 아프시더라고요. 한 분은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고 또 한 분은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제 경험담을 들려드려요. 아프면 참지 마시고 빨리 병원 가세요.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요즘 젊은 분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다고 하던데 우리 세대도 이제는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저도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건강하게 살고 싶거든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허리 상태를 체크해봐요. 오늘은 어떤가? 괜찮나? 다행히 요즘은 대부분 괜찮아요. 가끔 날씨가 흐리거나 습할 때는 조금 뻣뻣한 느낌이 들지만 예전처럼 심하게 아프지는 않아요. 그리고 잠자리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여행을 가도 숙박시설 매트리스를 확인해봐요. 너무 오래된 것 같으면 수건을 접어서 허리 밑에 받치기도 하고요. 아내도 이제는 제 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여보, 오늘 스트레칭 했어? 물리치료 언제 가야 하지? 이런 식으로 챙겨주거든요. 사실 제가 바닥에서 잘 때 가장 걱정한 사람이 아내였어요. 그렇게 자면 감기 걸린다, 허리만 더 나빠진다. 그때는 제가 듣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 말이 맞았어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몸의 변화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아요. 아내가 여보 요즘 허리 아픈 것 같은데라고 하면 정말 그래요. 제가 느끼기 전에 먼저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내 말을 더 잘 들어요. 건강은 혼자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관리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경비원 일을 시작한 지 이제 4년째예요. 처음엔 체면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나름 보람도 느껴요. 주민분들이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실 때면 뿌듯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과도 정이 들었어요. 특히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과는 서로 정보도 나누고 격려도 해주고. 한 분은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혈당 관리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한 분은 고혈압이 있어서 약 복용법도 공유하시고. 이런 것들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구나 싶어요. 요즘은 65세 정년까지 3년 정도 남았는데 건강하게 일 마치고 그 다음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완전히 은퇴하기보다는 몸에 무리 안 되는 가벼운 일을 찾아볼까 해요. 아내도 나이 들어서도 적당히 일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몸이 굳을 것 같다고. 그런데 뭘 하든 건강이 기본이잖아요. 허리도 그렇고 다른 부위도 그렇고 미리미리 관리해야겠어요. 젊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건강할 때 건강 관리하라는 거예요. 저는 50대까지는 별 문제 없이 지냈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 크게 신경 안 썼어요. 하지만 60 넘어서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조금만 무리해도 금방 몸에 신호가 와요. 그때부터 관리하려면 늦어요. 그리고 인터넷 정보를 맹신하지 마세요. 물론 좋은 정보도 많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거든요. 특히 건강 관련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저도 딱딱한 바닥이 허리에 좋다는 정보를 믿고 2개월을 고생했잖아요. 그때 바로 병원에 갔으면 훨씬 빨리 나았을 텐데. 그리고 가족의 말을 들으세요. 특히 배우자 말을요. 오래 함께 산 사람이 몸의 변화를 가장 잘 알아요. 저도 아내 말을 진작 들었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마지막으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마세요. 정형외과 진료비는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초진에 엑스레이까지 찍어도 3만 원 정도였고 물리치료도 건강보험 적용돼서 회당 5천 원 정도예요.
매트리스 같은 것도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 투자라고 생각하면 그리 비싸지 않아요. 아픈 거 참고 사는 거에 비하면 훨씬 낫죠. 저는 이제 허리 통증이 많이 나아져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어요. 야간 근무도 무리 없이 하고 있고요. 물론 예전처럼 아예 안 아픈 건 아니지만 관리할 만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수면 자세도 습관이 됐어요. 바로 누워서 자고 무릎 밑에 쿠션 받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자면 오히려 이상해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허리 아프다고 무작정 딱딱한 바닥에서 자지 마시고 정형외과에 가서 정확한 진단부터 받으세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올바른 수면, 자세와 생활 습관을 실천하세요. 조금 번거롭고 비용이 들더라도 건강이 우선이에요. 나이 들어서 아픈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관리하시길 바라요. 건강해야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